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대구 수성구에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문화 관광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지금부터 그 400년 전이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관련된 인물을 추모하고 기리는 이 제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이 설마 여기인가요? 바로 여기예요. 오늘 탐방할 그 모명제라고 하는 제실이에요. 모명제라는 제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모명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와, 여기가 모명제죠? 그렇죠. 네, 선생님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이 모명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모명제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군, 그러니까 지원군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임진왜란 때 한 번, 그리고 정류재란 때 한 번, 두 번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두 번 다 이제 그 두사충이라는 인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첫째 그 임진왜란 때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나라인 그 명나라로 돌아갔었고, 두 번째 정류대란 때 왔을 때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요. 아들 둘을 같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하고 같이 우리 조선에 남아서 조선인으로 귀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계속 틀을 잡고 살고 있고, 그분의 묘가 바로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사충이라는 인물을 추모하고 기린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집이에요. 우리 흔히 제실을 그러죠. 제실. 네, 안 그래도 선생님이 방금 제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맞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도 방금 처음 들었던. 네. 이 제실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묘소 아래에 지어서 묘소에서 제사 지내는 것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건물.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학형이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인물이 그 집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뭐 제자를 양성하기도 했는 어떤 그런 건물을 또 제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이제 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그 두사충 장군의 묘소를 수호하고 또 이렇게 묘제를 지내고 그분의 제사를 모시는 공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제실이 굉장히 좀 역사도 있고 지금 뒤에 풍경도 너무 좋아요. 그죠?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바로 저 길인데. 그럼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봅시다. 이게 두사충 신도비라는 것인데 이게 대체 뭐 정확히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거냐면, 흔히 우리 그 묘비 그러는 거죠. 묘비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신도비라는 이름은 아무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도비는 벼슬을 이제 2품 이상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이 신도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고, 요 신도비도 원래 그 원품은 현재 요 뒤쪽에 있는 두사충 장군 묘소에 가면 있어요. 있고, 여기는 똑같은 물건을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세운 거죠. 이게 굉장히 보기만 해도 웅장해요,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웅장한데 제가 또 살짝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떤가? 이 두사충 신도비라는 게 좀 특별한 인물이 이걸 세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 두사충 장군 신도비의 이 글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순신 장군의 7세 손이거든요. 7세 손. 당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도, 수군 통제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두사충 장군 두 분 또 우정이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에까지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7세 손이 이렇게 그렇죠. 길을 세우게 된 이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또 두사충 장군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떠냐면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해군이죠. 네. 해군 장군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두사총 장군이 이제 정류재란 때 우리나라 원병으로 왔을 때는 역시 해군 제독 비슷한 신분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바다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죠. 두 분 다 지휘관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이 모명제를 둘러보다가 저기 저 동상이 보였어요. 과연 저 동상이 이순신 장군과 도사충 장군이 맞아요. 잔을 그렇죠. 건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도 한번 가볼까요? 저희?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사충 장군님이 또 풍수지리의 대가라고도 하시는데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도사총 장군은 그 명나라 장수였잖아, 원래는요. 그런데 장수라 그래서 뭐 칼을 쓰고 활을 쏘는 그런 장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수륙 지획 주사라는 직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풍수 전략가였는 거죠. 그래서 진지를 꾸밀 때 어떻게 해라, 병령을 꾸릴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그 땅이라든지 지세를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사총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묘도 잡아들였고요. 그리고 약포 정탁 선생 같은 분의 묘도 잡아들였고, 당시에 우리 사대부가의 묘를 많이 잡아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작 본인은 요 대구 지역에 우리 수성구 만촌동에 묻혀 계시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탑사 1번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사충 장군님의 묘도 장군님이 직접 풍수지리를 하면서 아, 나는 이곳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묻혀지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구전되어 오는 얘기에 의하면 도사총 장군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여기 아니었다 그래요. 지금 그 성동이라 그래서 고산서당이 있는 자리인데 네. 아, 네. 고산서당 자리 그 자리를 원래 점지를 하셨대요, 본인은. 근데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확인하러 가려고 몇 번이나 도전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가깝죠. 우리 대룡고등학교에 있는 대룡고등학교 바로 앞, 거기가 우리가 담티고개라 그러는데, 그 담티고개 앞까지만 가면 이상하게 가래가 끓고 숨이 차서 그 제를 못 넘어갔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개 이름을 담티고개라고 이런 이유가 거기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래가 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제를 못 넘으니까 도사총 장군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 형봉, 우리 형제봉, 형봉, 아우봉이 있는데 형봉 아래 어느 지점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러면 자손들은 번창을 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본래 본인이 점지했던 곳에 가지는 못하고 차선책을 택한 곳이죠. 그래도 또 자손들을 위해서 끝까지나마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 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래쪽에 보면 묘가 두 개가 더 있죠. 도사총 장군은 그 당시에 귀화를 할 때 아들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귀화를 했거든요. 큰아들이 여기 지금 묻혀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 도사총 장군의 장남과 며느리죠. 그럼 둘째 분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지금 우리 그 이북이죠. 함경도 쪽에 터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그 둘째 분 후손들은 지금 이북 쪽에서 다들 생존해 계시고, 우리 대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도사총 장군의 장남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 그러면 이 풍수지리의 대가이신 우리 도사충 장군님을 또 기리는 마음도 있고, 또 지금 또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구 도심에서 멀지 않잖아요. 그죠?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산을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은 곳이니까 뭐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방문하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설명. 선생님, 모명제랑 한 세트인 저희가 지금 명정각에 와 있습니다. 이 명정각은 또 모명제와는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름은 명정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사총 장군의 이제 7세손이에요.
두한필이라는 인물의 효성, 그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일종의 기념물이죠. 기념물. 근데 흔히 우리 정력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력악. 바로 정력악이라는 건데, 정력악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충신, 효자, 연료를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조정에서 임금이 내려준 표창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표창장인 셈이죠. 그분의 그럼 효행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뭐냐면 그 두한필 장군의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이제 병중에 있을 때 굉장히 위독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한겨울, 엄동설한 한겨울인데 송이버섯이 먹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버섯이란 건 여름에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한필이라는 인물이 이게 이분의 어떤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실제로 겨울인데도 눈밭에서 송이버섯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이버섯을 가져와서 송이버섯 죽을 끓여서 어머님한테 드렸더니만 어머니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유적지를 이렇게 오시면은 그렇게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얻어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저랑 같이 우리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그 모명제나 제시를 둘러보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이라 그럴까? 감회가 어땠을까요?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또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해설을 너무 잘해주시고 이런 정말 깊은 역사를 간직하는 모명제의 스토리, 정말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한 것 같아서 참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더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왜 도심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의 모명제, 여기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